제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 비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평생 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면 그게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어떤 자신만의 개성이 있고 또 성격들이 있고 삶의 패턴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더 고착되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독단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부분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바로 그 사람이 무언가에 각성을 할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실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립일 유튜브 채널도 하게 되었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제 사례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유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향상 학교 다닐 때는 노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대 후반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허무하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이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금세 40대 후반이 되고 50대가 되니까 친구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저도 은퇴를 준비하는 이런 시점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약간 공허했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뭔가 허우적거리다는 표현이 맞죠. 뭔가 잘해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은퇴하는 시점이 돼서 친구들처럼 노후를 맞이해서 노후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될지 이제 해야 될 주제들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전공들은. 보니까 50대가 되면 자신의 본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60대가 되면 더 그러고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한 100살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50년 동안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허했던 거죠. 미래는 불안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한 70세 이전까지는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회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바쁘면 좋은 거다. 열심히 해야 된다. 바빠야 된다.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길을 찾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그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뭘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혹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혼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코치를 만나게 됐고 그 코치님을 통해서 코칭 과정에서 이제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인생에 내가 비전이 없었구나. 코칭을 받으면서 장 대표님의 사업의 비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비전이라는 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 회사에서 비전 이렇게 비전 선포를 하는데 그냥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들이 그냥 있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이라는 단어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그때는 그 비전이란 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전을 생각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투자 쪽이었으니까 유니콘 기업을 1000개를 만드는 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100개였습니다. 그 비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하고 동업을 했던 친구가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드는 일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 멋진 비전이다.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지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사업을 성공시켜 본 경험도 없었어요. 사업가는 아니죠. 저는 투자만 했던 투자가입니다. 투자는 많이 해봤어요. 근데 투자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참 어려운 게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 무렵이었어요. 스타트업에 투자는 해봤지만 저는 사업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제가 하는 사업은 투자업이지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들자라는 그 비전에 친구의 말에 공감을 하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비전을 코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냥 했죠. 제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그게 나한테 주어진 비전이든 아니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전을 이제 유니콘 기업 100개를 써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100개는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비전을 더 이상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비전이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100개는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니콘 기업 1000개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바꿨어요. 제가 그 코치님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왜요? 100개가 너무 많은가요? 줄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요, 1000개 하겠습니다. 1000개.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니콘 기업 1000개 만드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말을 해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누구한테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500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1000개 만든다고 하니까 또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이건 이런 누가 거짓말, 뻥, 뭐 온갖 비난을 다 받을 만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전을 위해서 뭔가 인생을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사업 경험도 그렇게 없고 투자만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내가 과연 유니콘 기업을 1000개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아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자아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아 이미지에 대해서.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자아 이미지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맥스웰 몰츠가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성형 수술을 하고 똑같이 예뻐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은 별 변화가 없는 이런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 성형 수술을 해서 예뻐진 사람인데 본인한테 자신이 없고 안 좋은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외모가 바뀌어서 예뻐지더라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 자아 이미지가 본인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제 자아 이미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하고 동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에 경험도 없고 소질이 없고 저는 투자만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하고 저는 동업을 했어요. 근데 동업을 해보니까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같은 동업자들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서로 불평불만이에요. 뜻이 잘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5번을 동업을 했었습니다. 다 깨졌어요. 자, 5번 동업으로 다 깨지면요. 깨질 때마다 회사는 엄청 타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망하지는 않았죠. 왜냐? 사업을 크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어찌됐든 5번 동업이 깨지면서 제가 결정을 했던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결정해서 모든 것을 하자. 혹시 내가 결정해서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업자하고 동업자 뜻에 맞추다가 실패를 하면 후회하게 되잖아요. 에이,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 이렇게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패하면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자아 이미지를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요. 근데 오직 유니콘 기업 1000개 만들겠다는 비전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아 이미지에 대해서 맥스웰 몰츠의 책을 보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아 이미지. 근데 세계적인 기업가들, 일론 머스크,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일론 머스크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나 그때 당시에 제가 존경했던 마윈이나 알리바바의 마윈, 이런 사람들의 과거, 이 사람들이 사업을 막 처음 했을 때 초기를 보면 저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도 너무 많이 부족했고 어리숙했고 돈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모든 게 저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눈빛을 보면은요, 뭔가 본인이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요, 본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다, 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차이가 마치 맥스웰 몰츠가 성형외과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예뻐졌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뛰어난 일을 해내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도 근거가 없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믿음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은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아 이미지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일론 머스크나 마윈이나 소프트뱅크 손정희, 정말 위대한 존재인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저랑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들처럼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상상이었어요. 상상.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런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어떤 연단에 서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강의를 하는 그런 어떤 장소예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거기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저한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게 올리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상을 했어요. 매일매일 집에서 아무것도 않고. 근데 그 상상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그들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 그리고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유니콘 기업 1000개를 만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전이 저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유니콘 기업 1000개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근데 서서히 내 것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니콘 기업 1000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혹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말을 하게 되고, 직원들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더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들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 안에는, 적어도 저희 회사 안에는 유니콘 기업 1000개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때부터 저는 상상의 힘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무언가 어떤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미래, 유니콘 기업 1000개를 만든다, 이런 불가능한 미래를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건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로켓을 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AI, 지금은 너무나 일반화됐지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거는 50년, 100년 걸릴 거다 이랬어요. 다 그랬던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걸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비난하죠.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거든요. 일반인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 내가 경험한 세상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벗어난 것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쉽게 비난합니다. 본인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쉽게 비난해요. 그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난하고 그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 또 타인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한계를 두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릇이 작은 것을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불가능한 미래를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건 저한테 너무나 확고한 비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하면, 그 유니콘 기업 1000개 만드는 일을 안 하면 인생에서 제가 이 존재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식과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그 술 먹는 자리가 즐겁고 좋잖아요. 근데 어느덧 책을 읽기 시작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술 먹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몸이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술 먹는 것 같아요. 혼자서 그것도.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하고 책 읽고 공부하는 시간들로 보냅니다. 사업하고, 제가 코칭하는 기업 대표님들 만나고, 뭐 그런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패턴이 점점 바뀌어가고요. 사업도 바뀌어갑니다. 사업도 제가 생각했던 그 비전에 맞춰서 점점 바뀌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벤처 석세스 프레임워크까지 만들고 그 기반에서 기업들을 코칭하는 이런 이제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요. 지금으로 보면 앞으로 3년 안에 제가 생각했던 벤처 기업을 유니콘까지 만드는 시스템은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그 비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평생 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면 그게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아 이미지,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각성을 해서 내가 왜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노력을 하면 자기 자신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저는
만약에 5년 전에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노후를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소일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있고요. 아마 죽기 직전까지 저는 계획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 이미지를 바꾸기 전과 후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고 매일매일이 그런 것들을 해내는 일로 설레이고 흥분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그 최초의 어떤 시도가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에 그런 가능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아 이미지를 바꾸고 자신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가능성을 드러나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도움을 드리고자 어떤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쁘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 만드는 게 참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아 이미지, 나의 자아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